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고 퍼포먼스 팀의 김상현 팀장. 오연아 마케터입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썸네일에는 검색 광고에 대해서만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었었는데 사실 저희가 온라인에서 진행 가능한 매체들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검색 광고 관련돼서도 이제 진행해 주신 마케터분들이 많으셨고 내용도 많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총 정리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서는 각각의 이제 광고 종류랑 이제 특징들이 되게 다들 다른데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죠? 검색 광고, 배너 광고, SNS 광고, 바이럴 광고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은 뭐 일단 큰 분류로 따지자면 일단 검색 형태, 그다음에 이미지형 배너 형태, 그다음에 영상 이미지 등등 활용할 수 있는 이제 SNS 형태의 광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이제 바이럴 광고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SNS 안에는 뭐 많이 알고 계시는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혹은 틱톡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뭐 트위터도 SNS의 일환이기도 하고 지금 뭐 X긴 하지만요. 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영상 형태로는 이제 유튜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쇼츠 플랫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우선은 지금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검색 광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검색 광고의 특징과 개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선 검색 광고는 검색창에 특정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뷰 등 형태로 진행되는 광고입니다. 네네. 음, 검색 광고의 주요 특징으로는 특정 제품이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광고가 노출된다는 점에서 타겟팅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네. 그쵸. 일단은 결국에는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검색이기 때문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야 되지만 노출되는 지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광고주분들이 광고를 진행하실 때 어떻게 보면 디폴트 매체로 선정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저희 현아 마케터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제 파워링크 쇼핑 검색 뷰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제 그 내용들 자체는 네이버 검색 광고에 국한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사실상 키워드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다음도 마찬가지고 구글에서도 검색 광고 이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특징들도 또 각각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든 구글이든 다음 카카오 이제 검색 광고든 네, 저희 특정 제품이나 이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노출된다는 이제 타겟팅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에 이제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는 대표적인 특징을 어떻게 한마디 정의할 수 있을까요? 검색 광고? 네이버는 우선 국내 점유율이 높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그쵸. 아직까지 네이버가 어쨌든 이 키워드 형태의 검색 광고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다라고 사실 말할 수 있는 구조고요. 어쨌든 50% 이상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5, 60%대라고 하지만 일단은 그냥 편의를 위해서 50%라고 제가 기대를 해놓을게요. 그 구글은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구글은 우선 가장 유명한 유튜브와 키워드 매칭의 기능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보유한 이제 제휴지면사가 가장 많은 채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방금 현아 마케터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도 그 키워드 검색 광고, 검색 광고 지면이 노출된다. 그 다음에 그 이미지 플러스 키워드 조합도 가능한 게 있죠. 네,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내용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주님께서 질문 남겨주셨는데 올해부터 네이버 파워링크 검색 광고에서 보이는 숫자가 PC에서 7개만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본래 10개였는데 네이버 파워링크 검색 광고 정책이 바뀐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일단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은 문의 남겨주신
원주님, 서원주님, 혹시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셨을 때 그 지면이 노출되셨는지도 공유 가능하실까요? 우선은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원래 파워링크 지면에서는 10개가 원래 기존 디폴트긴 했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같은 경우는 네이버 로직이나 정책도 수시로 바뀌고 있고 이게 베타 서비스 기간 동안에는 키워드별로 약간 상이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는 제가 데이터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우선은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알레르기 비염 치료를 검색할 때에는 파워링크 영역이 7개만 노출이 되고 알레르기 비염을 검색할 때에는 파워링크 영역에서 이제 10개가 노출이 되고 있는데 네, 문희님도 안녕하세요. 네네. 그래서 우선은 네이버 로직에서는 기본적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기존에도 이런 형태로 노출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특정 키워드 검색할 때 더보기를 누르면 훨씬 더 많은 광고 지면 노출되는 업체들이 있는데 통합 검색 영역에서는 3개만 노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레르기 비염 치료로 검색했을 때는 이 알레르기 비염 치료로 이제 입점사들이 한 30군데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네이버 말 그대로 로직에 의해서 7개 지면 혹은 3개 지면 5개 지면 10개 지면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키워드별로 상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정책이나 로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기존에도 동일했던 내용이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도 특정 키워드에 따라서는 지면이 3개만 노출되는 구조도 있었고 5개 노출되는 구조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병변 업종 관련돼서는 좀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개만 노출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원래 PC에는 디폴트가 10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모바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키워드는 3개 지면 혹은 4개 지면 5개 지면까지 노출되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키워드 입찰 전략을 통합 검색 영역에서 파워링크 지면 즉 10위권 내에 노출하는 게 목적이셨다라고 하면은 키워드별로 관리는 필요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최소 순위 노출이라고 봤을 때에는 뭐 알레르기 비염으로는 10순위, 알레르기 비염 치료로는 7순위 노출 전략을 수립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선 추가 답변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다음 카카오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카카오는 일단 앱이 많아서 제휴지면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일단 사실 뭐 네이버랑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카카오에서 이제 강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지면의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예전만큼 다음 카카오 포털 사이트 안에서 트래픽이 과거만큼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요가 100%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아주 예전에는 네이버가 일단 검색 광고 시장 점유율이 거의 7, 80% 이상이었고 20% 내외로 구글과 다음의 비율이 다음이 좀 더 높았었는데 지금 이게 좀 바뀌었죠. 네이버가 한 5, 60% 정도고 구글이 한 30%, 이제 그 외가 이제 카카오. 사실 비중이 더 적어질 수는 있기는 하지만 카카오 안에서도 성과나 효율을 낼 수 있는 전략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이런 특징이나 상황들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활용하면 좋다라고 저희는 항상 안내를 드리고 전략을 수립할 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주셨네요. 네, 서원주님.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으로 검색하셨을 때는 10개가 이제 검색되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네이버 통합 검색 영역에는 검색에 이제 광고 지면이 2가지가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영역을 저희가 보통 파워링크 영역이라고 하고, 11위부터 15위까지가 이제 비즈 사이트 영역이라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이나 안내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어떤 키워드는 이 비즈 사이트, 즉 11위부터 15위까지 영역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1위부터 10위는 이제 파워링크라고 저희가 하고 네이버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11위부터 15위는 비즈 사이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키워드에 따라서 이 비즈 사이트가 노출, 미노출 되는 경우가 있어요. 키워드에 따라서. 그래서 이 미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파워링크만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레르기 비염도 동일합니다.
1위부터 12위까지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 노출이 됐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막힘 같은 경우도 7개밖에 안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이 외 순위는 만약에 비즈 사이트가 미노출이다라고 하면은 이 외 순위는 더보기를 눌러야지 노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비즈 사이트 영역도 이제 노출 미노출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없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외순위는 더보기를 눌러야지 노출되는 구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코막힘으로는 검색 결과, 즉 더보기 영역 안에서는 총 93건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통합 검색 영역, 그다음 포털 사이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바로 노출된 통합 검색 영역에는 7개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로직에 의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로직이나 그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네이버 내부 그 정책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로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핸들링을 하거나 7개를 10개 지면 늘리거나 하는 전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이것은 좀 더 PC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코막힘, 알레르기 비염 치료 왜 각각 통합 검색에 노출되는 순위가 다르냐라고 예시를 들었던 게 저희 모바일에서도 키워드에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쵸? 그 뭐 A 키워드는 1위부터 3위까지만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 B 키워드는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모바일 통합 검색 영역에서는 1위부터 5위까지 노출되는 게 디폴트인데요. 키워드에 따라서는 3위까지만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4위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 5위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키워드별로 노출되는 통합 검색 영역의 순위 카운팅 건수는 다를 수 있다. 라고 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느 한 순간 갑자기 업데이트 됐다기보다는 원래 기존에도 이렇게 유사하게 노출 지면 자체는 변동이 있었습니다. 10위까지 노출되는 게 디폴트는 아니었었어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거가 생기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그 저희가 추가적으로 30분 이후로는요. 전화 상담도 그 가능하기 때문에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은 더 궁금하신 부분 빠르게 피드백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검색 광고 설명 여기까지면 될 것 같고 한 10분 정도 여유가 더 있기 때문에 네. 다음은 이제 배너 광고 지우지 말고 다음 거 넘어갈까요? 거꾸로 갈게요. 배너 광고.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또 어떠한 특징이 있죠? 일단 배너 광고는 디스플레이 광고로 유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노출되는 광고인데요. 네. 네이버 PC 버전에서는 검색창 바로 아래 뜨는 이미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가 배너 광고인데 또 그 기사를 볼 때 중간중간 광고를 보신 적이 있는 그 옆에 있는 그런 그 디스플레이 광고들이 다 배너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네. 그쵸. 맞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 배너 광고는 사실상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거 매체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쵸? 네. 네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좀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그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광고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네. 아, 이거 답변해 주셨네요. 아, 네네. 서원준님 답변이 되셨다면은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크게 이제 구글 영역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또 상품 뭐가 있죠? 배너 광고 종류요. 네네. 구글, 네이버, ADN, 모비온 등등이 있죠. 네. 그래서 우선은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 기반으로 광고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쇼핑 라이브도 많이 진행하는데 네. 그 ADN이라는 모비온도 이제 비슷한 상품들이 있죠. 네. ADN 상품 중에서 쇼핑 그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분들 이용하면 좋은 채널이 뭐가 있죠? ADM이 라이브 커머스에서 가장 그 음.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광고로 추천드립니다. ADN 피칭 혹시 어떤 게 있나요? ADM 특징은
우선 그 라이브 음. 커머스에 가장 적합한 것이 일단 특징이 있고요. 네네. 또 그 시간대별로 그 그 라이브 커머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시 23분이면은 11시 라이브 예정이다. 네. 그러면 시간을 카운팅 해가지고 그거를 공유해줘서 몇 분 뒤에 라이브가 시작된다라든지 좀 그런 식으로 조금 네이티브한 형태? 그 다음에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그 배너가 간거 노출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특징도 있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일단 모비온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이제 키워드 타겟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 상품과 관심이 있는 혹은 라이브 관련된 걸 검색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거 말고도 사실 뭐 특징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함축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또 배너 광고 특징 크게 좀 몇 가지 나눌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타겟팅이 배너 광고에 가능하고, 그다음에 리타겟팅, 그리고 네, 또 일단 배너 광고는 그 저비용으로 높은 도달 범위로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다시 요약해 좀 보면은 타겟팅 또 뭐라 그랬죠? 저비용으로 높은 노출량. 노출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각각의 항목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타겟팅? 우선 타겟팅은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지역 등을 대상을 설정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네네. 혹시 리타겟팅 특징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리타겟팅은 일단 키워드를 검색했던 유저나 광고주를 사이트를 방문한 이력이 있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다시 한번 노출시키는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에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연관성이 있는 관심 상품의 배너를 노출시켜 재방문을 유도하고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하든 혹은 뭐 배너 형태 말고도 뭐 메타 광고를 진행을 하든 많은 광고들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이때 일단은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고객들이 사실상 100% 구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전환율 자체가 100%는 사실상 거의 없고 평균적으로 10%가 넘는 경우도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고려했을 때 이탈한 고객을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유입시켜서 구매를 다시 유도하는 전략이 바로 이 리타겟팅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배너 광고 관련돼서 저희 컨설팅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광고 진행에서 성과가 별로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배너 광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들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단순히 이탈한 고객을 들어오게끔 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전략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소재도 중요할 수 있고요. 유입한 이후에 랜딩페이지 중요할 수도 있고요. 랜딩페이지 안에서도 이제 상세 이미지나 혹은 혜택적인 부분까지 다 이게 수반이 되어야지 이 리타겟팅도 성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타겟팅은 성과가 사실 없을 수가 없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은 사실 이탈했던 고객을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다시 한번 구매에 대해서 유도를 하거나 환기시켰을 때 신규 고객이 들어왔을 때보다는 훨씬 더 높은 구매 전환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이 리타겟팅 자체도 그냥 무의미한 타겟팅으로 다 재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결제 시작까지 갔다든지 장바구니에 담았다든지 회원 가입까지만 하고 구매를 안 했다든지 뭐 이러한 디테일한 타겟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리타겟팅을 했었을 때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예 리타겟팅으로만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비용으로 높은 도달범위로 인한 노출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또 특징을 또 뭘 말해줄지 하다 보니까 노출량 같은 경우는 사실 리타게팅도 비용이 좀 더 저렴할 수 있겠죠. 어쨌든 좀 구매 의도가 있는 사람들한테 노출하다 보니까 이제 노출량도 확보할 수 있고 CPC 절감을 할 수 있다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네네. 그리고 CPC 같은 경우는 조금 그 구글이든 네이버든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검색 광고보단 좀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에 따라서 내용은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 구글이나 이제 AD의 모멘트 내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잘 나왔을 경우 20원대,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70원에서 100원대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사실 일반화시키는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이제 업체나 업종별, 그냥 소재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잘 나오는 기준으로는 100원 이하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키워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입찰가 70원부터고 쇼핑 검색 광고는 이제 50원부터긴 하지만 실제로 그 기본 입찰가로 광고를 진행했었을 때 유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원하는 타겟, 원하는 이미지, 그다음에 그 원하는 지면에 노출했었을 때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배너 광고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좀 가능할까요? 신규 브랜드 런칭 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을 경우에 브랜드나 비용, 노출, 유입 등 모든 고민이 해결이 되는 광고는 배너 광고입니다. 아, 네, 그쵸.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그 메타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브랜드 런칭했을 때 검색 광고로는 사실 전환이 조금 많이 안 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브랜딩도 안 돼 있고 인지도도 없고 후기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브랜드를 많이 알릴 수가 있고 많은 고객들이 유입이 돼서 구매 고려 대상까지 가야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신규 브랜드 런칭하셨을 때는 예산을 검색 광고에만 몰지 마시고 좀 쪼개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그 방금 ADN 조금 특징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ADN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정리해 줄 수 있나요? 혜연 씨? ADN은 온사이팅 마케팅이랑 배너 광고가 동시에 진행되는 매체의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 커머스 제품을 많이 홍보할 때 좋은 배너입니다. ADN 광고는 라이브 방송 전부터 방송이 끝나는 시점까지 타겟팅이 돼서 성공적인 라이브 커머스를 이루어질 수 있어서 이 매체를 추천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그 또 앱으로 진행하는 광고주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그쵸?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ADN, 모비언 같은 경우는 딥 링크 기법이 있어가지고 그 저희가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광고를 클릭했을 때 그 홈페이지나 특히 사이트가 열리는 게 아니라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경우, 그냥 그 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클릭했을 때 바로 앱의 그 랜딩 페이지로 팝업 되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활용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은 뭐 모비온 관련돼서도 특징 한 번만, 왜냐면 구글이나 네이버 너무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이제 모비온사 관련돼서도 조금 특징을 몇 가지 말씀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모비오는 빅데이터의 기반으로 KPI 맞춤 타겟팅이 가능하고 스토리나 언론사, 커뮤니티, 앱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배너 중에 협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노출을 통해 캠페인을 최적화된 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경쟁사들의 모수를 끌어와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사몰에 방문하지 않는 고객이 타사에서 관련 상품을 검색하거나 구매를 했을 경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사몰의 상품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일단 게재 지면은 다 많기는 하지만 모비언 또한 게재 지면이 굉장히 많고 넓기 때문에 각각의 매체 특징 확인해가지고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 빠지는 것들이 몇 개 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 이제 프리테오가 있고요. 카카오 모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크리테오 같은 경우는 그 목표 설정을, 그러니까 물론 모비언도 가능하기는 하지만요. 목표 KPI를 설정해가지고 조금 정교하게 타겟팅이 돼서 좀 AI를 활용한 그 목표 로아스 도달이 되게끔
진행할 수 있는 리타게팅 최적화 매체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단점은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전환 추적이 불가능한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들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조금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고 그 타겟팅 자체가 안 되니까 채널 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그 최소 집행 비용 자체를 어느 정도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크리티어는 저희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권장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이제 네이버는 많이 알고 계신 GFA라고 있습니다. ADM, 모비온, 카카오 모먼트, GFA 같은 경우는 사실 권장해 드릴 수 있는 최소 집행 비용은 있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셔도 부담감이 없는 채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광고주 분들에게 한해서 60만 원을 사용하시면은 이제 60만 원에 대한 이제 프로모션 코드가 지급이 되고 또한 저희 내부에서 진행하셨을 때에는 다른 채널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프로모션들도 있기 때문에 좀 배너 광고를 고민하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은 저희 측에 이제 연락을 주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카카오 모먼트 같은 경우도 사실 제휴 지면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량 자체는 엄청나게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당연히 인구 통계학적 타겟팅이 당연히 가능하죠. 저희 이제 그 메신저 어플 생각을 하면은 솔직히 카톡 안 쓰시는 분들 없으시죠? 카톡 쓰시나요? 네. 그쵸. 카톡은 사실 안 쓰시는 분들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령대도 상관이 거의 없습니다. 10대부터 60대 분들까지, 혹은 그 이상의 이제, 저희 어르신 분들도 카톡을 이용하시는 경우, 물론 문자가 더 편하시긴 할 수 있겠지만,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연령대별 타겟팅도 가능하고, 특히나 조금 최적화된 타겟도 있기는 해요. 사실 이제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기반이기도 하고 커뮤니티도 많다 보니까 좀 어떤 특징이 있죠? 타깃 기준으로. 20, 30대 여성 전환율이 높습니다. 네네. 좀 여성 타깃층이 조금 주요하다라고 하면은 같이 진행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여성 타깃을 했을 때는 뭐 여성 건강식품이 될 수도 있고 또 패션 쪽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젤 네일 아트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완전 그 여성 특화 타깃이니까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뷰티 제품. 맞아요. 뷰티 제품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래서 그리고 지면 자체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노출할 수 있는 형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카카오 모먼트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카카오에 대한 특징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면 또 어떤 특징이 있죠? 브랜딩의 목적 전환율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맞아요. 리타겟팅에 좋아서 단일 이거 카카오 모먼트만 사용했을 때보다 믹스를 했을 때 효과가 나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팝업스토어나 전시회, 공모전 이런 경우에는 카카오 모먼트를 추천드립니다. 네네. 사실 이제 전시회 팝업스토어 공모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 원생 모집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학원 업종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왜냐면 여성 타겟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자녀가 있으신 여성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서도 이제 여성이 주요 취득하는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업종들도 마찬가지고 원생 모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을 타겟팅하는 이제 재수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막 이렇게 논술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진행했었을 때 성과가 굉장히 났었고 전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엑스포, 주류 박람회라든지 아니면은 유아용품 박람회라든지 웨딩 박람회라든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집행했었을 때 노출량이나 CPC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실제로 그 내원객들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좀 이런 매체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원래 30분부터는 저희가 통화를 진행하기로 했었었는데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좀 직접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 우리 업종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데 어떠한 배너 광고를 진행하거나 어떠한 광고 믹스하면 좋을지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약간 이름이 바뀌었네요. 제가 이제 김성현 팀장이고 저희 오연아 마케터님이십니다. 네. 그럼 메타 같은 경우도 이제 주요 특징만 한번 좀 짚어볼까요? 어,
일단 SNS. 네네. SNS가 있는데요. SNS의 주요 특징으로는 다양한 콘텐츠로 재밌고 유용하게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네. 콘텐츠를 공유하고 댓글을 작성하면서 실시간 반응도 보실 수 있어서 이런 SNS의 그 광고의 주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고 다양하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를 조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종류를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우선 SNS에는 메타가 있고요. 그리고 틱톡, 트위터, 유튜브, 밴드 이렇게 있습니다. 유튜브도 그냥 문구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영상 플랫폼이 같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종류가 되게 많은데 각각의 특징을 조금 설명 한번 드리면 먼저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그 2040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고 소재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고 기본적인 매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SNS 광고 형태의 대표적인 채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다음에 이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아마 틱톡 쪽일 텐데 틱톡은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틱톡은 우선 영상 시청이 길고 그리고 광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서 그렇죠. 국내보다 해외에서 성과가 되게 좋은 플랫폼입니다. 네, 사실 이제 해외 쪽에서도 성과가 좀 좋긴 하지만 이제 국내 내부에서도 진행했었을 때 성과가 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업종 같은 경우는 뭐 뷰티가 될 수 있고 식품이 될 수도 있고 관련돼서는 이제 틱톡도 이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되게 상이하게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트위터 X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좀 폐쇄적인 조금 마니아층이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 정보 고류의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 트위터 같은 형태로 저희가 광고를 진행해서 성과가 나는 이제 매체들도 있었고 없는 매체도 있는데 실제로 전환을 생각했을 때에는 그래도 수익률 구조가 자체가 나쁘진 않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자파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기가 될 수도 있고 좀 관련된 레퍼런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별도로 문의해 주시면 다 자세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는 부분 좀 한계가 있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밴드가 될 수 있죠.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는 조금 특징도 이것도 확실하게 있죠. 뭐 어떤 게 있죠? 지금 연령대가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 네,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아직 많이 구매를 해서 구매력이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밴드를 이용하는 분들의 연령은 좀 높은 편이고, 이 밴드 안에서 정보 교류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또 다른 동호회 같은 모임의 느낌이거든요. 밴드 자체, 채널 자체가.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저를 노출했었을 때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채널들에 비해서 고연령자들을 타겟팅하는 상품에 한해서는 조금 전환율이 높은 편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용자가 너무너무 많고 이용하는 시간 자체도 되게 많기 때문에 연령과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시간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제 노출량 자체도 좀 압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플랫폼 형태 자체도 이미지랑 그다음에 영상 각종 다양한 조합으로도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은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바이럴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바이럴을 좀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면은 바이럴 단독으로만 광고 진행 사실 성과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이제 바이럴을 진행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 혹시 그 현아 그 대리님은 물건을 구매하실 때 좀 어떠한 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확실하게 되시나요? 저는 우선 구매를 할 때는 꼭 리뷰를 보고 구매를 하는 편인데요. 리뷰가 부족하다 싶으신 광고들. 그쵸. 네, 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하죠. 네, 사실 저도 물건을 구매할 때에는 그 리뷰를 보고 결정을 하긴 하거든요. 사실 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좀 취득하고 싶을 때는 일단 상세 이미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상세 이미지를 살펴보고 상품이 조금 나한테 맞는 것 같네? 조금 상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실제 사용자들 후기가 궁금해져 하면 이제 그 사이트 내에 있는 리뷰를 보거나 네, 아니면은 그 리뷰에는 사실상 담아줄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찜해놓고 장바에 담아놓고 블로그에 후기를 검색합니다. 사실 식품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특히 옷이나 의류를 살 때 더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이즈에 대해서도 그렇고 실제 입었을 때 핏이 예쁜지도 궁금하니까 모델이 아닌 실제
그 유저들이 입었을 때나 그다음에 어떤 특정 전자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블로그의 컨텐츠도 검색하거나 탐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이제 구매 과정에 있어서 광고도 잘 세팅해 놨고 여러 가지 믹스를 다 진행했는데 홈페이지에 유입한 이후에 구매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컨텐츠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뷰 관련돼서도 이게 자연스럽게 쌓이기 위해서는 상세 이미지나 결국 구매 전환율을 개선하는 방법이 조금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또 이제 저희가 체험단 형태로 해서 많이 진행하기는 하는데 이제 상품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건을 실제로 체험해 본 사람들의 후기를 탐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체험단 형태로도 광고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관련돼서는 사실상 엄청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업체 상황이나 예산에 따라서도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거나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이럴 관련돼서는 내가 우리 브랜드 어떠한 상황이고 기존에 광고 집행을 어떤 걸 했었고 바이럴도 어떤 해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형태로 광고 진행이 좋을까라고 문의해 주시면은 이 부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은 전화 혹시 기다려 봤는데 아직 따로 오는 건 없어서 사실 이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실시간 상담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설 연휴 전이기도 하고 오전이다 보니까 네, 오늘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라이브가 끝난 이후에 그 좌측에 나와 있는 컨택 포인트로 언제든지 전화나 혹은 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관련돼 가지고 더 자세한 안내를 1대1 개별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은데 더 혹시 전달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 정도면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저희 라이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